기업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내용은 이론상입니다. 이론적으로서 만든 법이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 중개업법에서 다 배웠던 내용으로 써볼 때 이렇게 보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을 때 A가 판쪽이다 하면은 매도인에 대한 이유로서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B의 입장으로서는 매수인으로서 취득했음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가 적용이 돼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실제 매매된 가액에 대한 내용이 9억이었을 때에 자, 이 매도인이 요 매수인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당신은 취득세가 적용되니까 우리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서 B가 그렇게 하죠 했을 때 B는 병신됩니다. 왜 병신된가 봅시다. 여기에서 다운계약서에 대한으로서 작성해 가지고 그 가액이 8억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거기에 대한으로서 8억으로 신고하겠죠. 8억 신고하게 되면 등기부에가 매매가액인 8억이 적어져요. 그러면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의 세율은 4%입니다. 4%의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이유로 계속적으로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 팔았습니다. 팔았으면 적용되는 것으로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돼요. 그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이유로서는 양도가액, 팔았던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뺍니다. 이 필요경비에 대한 이유로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가입니다. 취득가를 빼주면 양도차익이 나오죠. 여기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이 자기가 얼마에 신고했냐면 8억에 신고했어요. 또 등기부상에가 8억이라고 적어졌어요. 그렇으니까 여기 가액은 8억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는 9억으로 빼야 될 건데 8억으로 뺐으니까 양도차익이 크게 나옵니다. 양도차익이 크게 나온다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옴으로써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이 세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6%부터 42%까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은 세금액이 크게 나온 세금 중에 하나예요.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은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과세 표준이 커졌으니까 양도소득세는요 높게 나와요. 그럼 높게 나온 세금을 높게 내기 위해서 낮게 나온 세금에 대해서 낮게 낸다? 어때요? 병신이잖아요. 아닐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친구들하고 한 15명, 20명에서 만나가지고 술값 낼 때에 술값 1차는 제가 냅니다. 1차 술값 해봤자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싸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이 얼큰하게 취했으면 꼭 보면 2명 내지 3명이 조를 잡아요. 조를 잡으면서 눈 가자, 단란주 좀 가자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부추기죠. 가야지 이렇게 부추기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2차 눈싸움 비용에 대한 이로서 한 600, 700 나온 것은 저는 안 냅니다. 왜? 1차 냈거든. 그러니까 싼 것은 쏘는 거지. 싼 건 쏘고 크게 나온 건 안 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반대했어요. 병신이에요 이거요. 그럼 이 사람이 병신 안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뭐니 다운이 아니야. 나는 업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업시켜요. 업시켰다면 자기가 미래에 팔 때 생각해서 업시킨다는 얘기예요. 업시켜놓으면 여기는 양도소득세 직방이에요. 직방이니까 무슨 나 다운이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계속 A하고 B가 평행선을 그어요. 평행선을 그으면서 실질적 거래가로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으로 나온 이론적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냥 또 다시 볼 때 여기서 개인간이죠. 개인간 매매니까 취득세 취득 시기는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하나 과세 표준은요. 사실상 취득가. 그래서 문제상으로서 구별하시라고 거기에다가 적어놨어요. 기본소득 없는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 조심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맨 위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취득 시기로 물어본다면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왼쪽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건축물을 건축, 가로에서 신축, 재축은 제외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 건축은 중축과 개축을 말하겠죠. 대표적 내용으로서 중축이에요. 그러면 중축되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돼요. 증가됨으로써 증가분만큼 취득으로 본다겠어요. 그럼 증가분만큼 과세하니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증가한 가액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증가한 가액이란 말은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가한 가액의 의미는요. 차액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개수. 여기서 개수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죠. 엘리베이터 설치하게 되면 가치는 증가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익을 말합니다. 또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했으면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하게 되면 가치는요. 증가됨으로 인해서 여기도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겠어요. 그러면서 증가분만큼 과세되니까 과세 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가한 가액으로서 신고하겠죠. 차익으로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시가편액의 차익보다도 신고된 차익이 적었어요. 그럼 뭘로? 시가편액의 차익이다. 이런 이유로서 나오게 되는데 박스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박스에서 다만 나오죠. 다만에서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자 판결문에 의해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소요된 비용을 입증했어요. 그랬으면 그 비용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어요. 믿으니까 그때는 소요 비용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 풀 때 도움되도록 말씀해 줄게요. 이렇게 단순히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렇게만 나왔으면 그때는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익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장에서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가 있었으나 앞에서 법인자가 있다 할지 아니면 판결문 단어가 있으면 포인트는 요 단어로 잡으란 얘기예요. 법인자와 판결문 이 단어를 잡고 믿기 때문에 끝말은 뭘로? 소요비용. 소요비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또 법인자와 판결문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뭘로? 증가한 가액. 이렇게 해서 하시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른쪽 페이지 오셔가지고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게 나옵니다.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방금 했던 것이 나와요. 어렵게 나올 때를 대비해서 사실상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는데 먼저 사실상 취득가액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기 내용이 법적 내용대로 나왔으니까 읽어는 드릴게요.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서 그 이전에다가 동그라미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에 합계를 한다. 이렇게 나와주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죠. 이 어려운 것은 법전 내용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보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거기에 사회상 취득가 범위 옆에다가 적으세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돈 준 금액, 뭐 좀 더 고생한다면 지급된 금액, 돈 준 금액이나 지급된 금액이나 같은 말이죠. 자, 여기서 돈 준 금액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사실상 취득가는 돈 준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요 분필에 대한 내용을 3만 원 주고 3만 원 줬어요. 그리고 분필 취득했어요. 그럼 이 분필의 취득가는요, 돈 준 금액이니까 얼마일까요? 3만 원. 이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또 다시 볼 때 건축물을 신축하다 이랬으면 신축된 가액이 취득가 되겠죠. 신축된 가액이 취득가가 될 건데 거기에서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비 들어가죠.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자재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 들어가고 경비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재비, 인건비, 경비는요, 요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이에요. 직접비로 가지고요. 여기는 용역증가예요. 용역증가니까 이건 간접비예요. 그러면서 이 신축가액에 대한 내용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된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실제로 돈 준 금액이다. 이렇게 알면은 여기에 대한 내용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비 돈 줬잖아요. 또 신축하기 위해서 자재비, 인건비, 경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돈 준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알게 됐으면 거기에 있는 단소장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일시급 나오죠. 단서에서요. 일시급이었을 때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돈 줄까요? 할인 받은 금액으로 돈 줄까요? 할인 받은 금액으로 돈 줘요? 한번 해봅시다 그럼요. 자, 여기에서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이때 분양가액에 대한 내용이 8억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8억이 입증되죠. 이게 뭘까요? 사실상 취득가. 돈 준 금액이란 얘기예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완부를 하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취득가는 8억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이 법인에게 일시급 줘요. 일시급 주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중도금까지의 이자, 중도금부터 완불까지의 이자 금액을 뺀 금액으로서 주죠. 그럼 여기에서 할인된 금액이 7억이었다 합시다. 7억으로 주죠. 7억 주니까 이게 할인된 금액 얼마? 7억. 이게 돈 준 금액이에요. 할인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1억. 이 1억 금액을 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할인 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돈 준 금액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일시급일 때는 돈 준 금액이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서 동그라미 1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란 말은 빌려온 금액이에요. 빌려온 금액으로서 인건비, 자재비, 경비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 있겠죠. 이자는 부는 본에 따라간다. 라는 의미로서 건설 자금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간접비로서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 아주 간결한 내용인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틀려요. 여기에 대한 내용 먼저 별 표시 하나 해주시고 읽어 드릴게요. 할부,
또는 연부 계획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자니까 개인이죠. 개인 취득인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법인인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를 해주면은요, 할부이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연부 취득할 때의 연불이자에 대한 내용과 연체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개인 취득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나, 법인인 경우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왜 개인은 포함되지 않고 법인은 포함시키냐면 장부 작성했냐 했지 않았느냐, 요 차이점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인은 장부 작성하지 않죠.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돈 준 금액 안에가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금액을 또다시 넣어주게 되면요, 몇 번 과세일까요? 2번 과세예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장부 작성토록 했는데 그 장부 작성에 대한 내용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하도록 하겠어요.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할부 취득이든 연불 취득이든 어음 취득이든 현금 취득이든 관계없이 현금가로 적어라 이렇게 놨어요. 그것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법인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보죠. 자, 개인이 차량을 현금가로 취득할 때의 가액이 1억이었어요. 또 이 똑같은 차량에 대한 내용을 할부로 취득한다. 그러면 할부로 취득할 때는 현금가에다가 할부 이자 금액을 더해 가지고 거래가를 확정짓겠죠. 그럼 여기에서 현금가가 1억 하고요. 또 할부 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1,000만 원 합시다.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할부 취득했을 때 돈 준 금액은 얼마 돈 줄까요? 1억 1,000만 주겠죠. 1억 1,000만 원 줬어요. 그럼 취득가는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할부 이자 금액을 떼어내서 또 넣어줘요. 이렇게 해요. 1,000만 원 그러면요, 몇 번 가세입니까? 2번 가세죠. 돈 얼마 주는 걸 돼요? 1억 2천만 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1,000만 원 금액이 이미 돈 준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다시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된 것이 바로 여기죠. 할부이자, 연불이자, 연체료는 개인인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래 됩니다. 이제 법인 갑시다. 법인은 장부 작성해요. 장부 작성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부 취득이든 연불 취득이든 어음 취득이든 현금 취득이든 현금가로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차량해 가지고 현금가 얼마입니까? 할부 취득했다 하더라도 1억이에요. 1억. 그러면 개인과 법인 형평성 맞아요? 안 맞잖아요. 자, 개인은 얼마였어요? 1억 1,000. 여기는 1억.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요 밑에다가 적어요. 적는 것이 이자 해가지고 1,000만 원 하면서 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형평성 맞겠죠? 이런 일로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은 포함된다 이렇게 나와주고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동그라미 4번. 또 4번에 대한 내용, 영역비, 수수료에 대한 내용 아시겠죠? 설계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이 말은 어떤 취득이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채무 인수 조건 취득이에요. 이게요, 거기다가 가로해 가지고 이렇게 적으세요. 채무 인수 조건 취득이다 라고 적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취득대금 밑에다가 적어요. 현금 지급액. 현금 지급액. 요 취득대금의 뜻이 현금 지급액입니다. 그럼 이제 연결시켜봐요.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 어떨까요?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자, 볼 때 여기에서 이제 이 토지 가액이 1억이었어요. 1억이었고, 그리고 이 토지의 채무에 대한 내용이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서 현금으로 준 금액은요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채무 인수 조건 취득했으니까 현금 지급액 외에 요 채무 인수액은요 취득가액에 포함이다 제외다? 당연히 제외요? 포함돼야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 인수 조건 취득이니까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동그라미 6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민 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만기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차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취득가액에 포함을 시켜줘요. 이 말은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서 요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내용의 요 종유에 그려져 있는 금액은 1억이었어요. 이게 액면가액이에요. 액면가는 1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권을 은행에 만기 전에 팔아요. 팔았을 때 돈 받겠죠. 그 돈 받았던 금액에 대한 내용은 요 1억 금액 다 받지 않아요. 거기에서 적게 받아요. 받았던 금액이 8천만 원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 금액은요 2천. 요 채권의 매각 차손에 대한 내용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뜻으로서 되는데 거기에서 조심하실 점 박스 안에 있는 거 조심하세요. 박스 안에 있는 것으로서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데 왜 포함되지 않냐면 취득 시기 이후 비용이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취득 시기 이후 비용으로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취득 시기 이전까지의 금액이 들어가겠죠. 이후니까 들어가지 않는 내용으로서 자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이게 일반적으로 취득 시기 전 비용일까요? 후 비용일까요? 취득하고 난 다음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고 선전비에 대한 내용은 후 비용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주비. 이주비란 말은 이사비죠. 자, 이사비가 취득 후일까요? 취득 전일까요? 취득 후. 후니까 이주비용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거기에서 2번. 2번은 상식적 내용이에요. 상식적 내용으로서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했던 비용. 자, 이용했던 자가 부담한 비용을 내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 이런 병신. 그렇잖아요. 그럼 어때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겠죠. 부가가치세에 기억하세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환급받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기억하실 바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여가지고 거기 밑에 있는 문제 풀어드릴게요. 문제에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갑은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서 주택을 취득하였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서 오른 값. 이제 자료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이렇게 나왔죠. 이 넣었으니까 여기는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 사실상 취득가라는 걸 알고 이제 볼 때에 거기에서 총 매매대금이 5억. 5억 돈 주겠죠. 5억 돈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총 매매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을의 은행 채무를 갑이 대신 변제한 금액. 이거 포함시킬까요? 제외시킬까요? 자, 대신 변제한 금액이니까 돈 줬어요, 안 줬어요? 돈 줬죠. 그러니까 돈 줬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 차손, 이것도 포함되겠죠. 해당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금액은요, 5억 1,100. 어때요? 어려운 문장으로 아실 겁니까? 쉽게 하실 겁니까? 쉽게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상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돈 준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번 문제 갑시다. 3번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법상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1번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한 비용, 부담했던 비용. 어떨까요? 안 들어가겠죠. 답은 벌써 1번 되겠네요. 2번에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들어가고요. 그리고 3번에서 법인이 연부 취득하는 경우, 자, 법인 취득이죠. 법인 취득이니까 여기에서 연불 이자에 대한 내용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법인이 아닌 자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일로서 조심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용역비 들어가겠죠. 그리고 취득대금 외에 현금 지급액 외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이게 바로 채무 인수조건 취득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5번의 단위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8번 법인과 거래 시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시가 표준액으로서 과세한다. 틀렸죠? 법인과의 거래잖아요. 그러면 법인은 장부 작성해요. 그럼 그때에 대해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했으니까 틀렸죠. 8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된 경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토지 지목 변경 앞에서 법인자 있죠. 그러면 뭐로 갈까요? 소요 비용. 그런데 뒤에서는 변경 전 시가표 내가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아니죠. 소요 비용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10번도 틀렸고요. 11번 봅시다. 11번에서 개인이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였던 금액으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서 취득이 누구 취득입니까? 개인 취득이죠. 개인 취득이라는 걸 알고 이제 자료 봅시다. 기억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일시급 나왔죠. 일시급 나왔으면 할인 받은 금액으로 돈 줍니까? 할인된 금액으로 돈 줍니까? 할인된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받은 금액은 돈 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돈 안 줬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요,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연불 조건부의 이자 상당액, 여기서 개인이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금 외에 현금 지급액 외에 채무 인수액,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포함되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 니을로서 2개 되겠네요. 그러면 13번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 옳은 것은 1번 취득시기 이전의 할부이자 연체이자는 법인, 개인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틀렸죠? 개인은 포함되지 않고요.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일시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약정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그럴까요?
약정 금액으로 돈 주는 건 아니죠. 할인된 금액으로 주겠죠. 그러니까 할인된 금액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3번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연부금 총액이다. 연부금 총액이 아니라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에요. 연 단위로 돈 준 금액이니까 연부 금액. 3번 틀렸고요. 부가가치세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의 원칙은 신고가액임으로써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액이다. 틀렸어요. 예외 있어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으면요. 시가 표준액. 그리고 국외 판공법 부에 해당됐으면 사실상 취득가. 거기서 옳은 거 답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 결정했으면 이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줘요. 그래서 해당되는 세율로 가보는데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일반적 세율인 표준 세율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이 일반적 세율인 표준 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된 경우인 세율의 특례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표준 세율보다 높은 세율 적용되는 중과 세율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출제자가 문제로서 표준 세율을 물어보고 싶으면 문제에다가 적어져요. 표준 세율 은이라고 적어지니까 그 내용대로 답하시면 돼요. 혼자 머릿속에 시나리오 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율의 특례를 물어보고 싶으면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적어져요. 적어지니까 그 내용대로 답하시면 돼요. 또 중과세율을 물어보고 싶으면 중과세율에 해당되는 내용이 적어지니까 그 내용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표준세율을 먼저 보는데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의 숫자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숫자는 외우세요. 이 숫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전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외우기 위해서 먼저 예습해 드리고 그리고 이 숫자가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가 숫자 나왔던 원인 알려주고요. 그리고 외우는 방법까지 해주고 문제 풀어주면 이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이 금방 암기가 돼요. 그래서 먼저 예습부터 합시다. 상속농지는 1000분의 23, 상속농지외는 1000분의 28, 유상농지는 1000분의 30, 유상농지외는 1000분의 40, 증여로 나오면 1000분의 35, 그리고 증여 나오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1000분의 28입니다. 그리고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 되고요. 그리고 분할에 대해서 표준세율로서 물어본다면 1000분의 23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말은 유상단어와 주택단어가 둘 다 있으면 취득가액이 6억이었을 때 1000분의 10 그리고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였으면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1000분의 30 이 숫자는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천분율로 말하고 있지 거기에서 0.2% 뭐 2.4% 이렇게 퍼센트 숫자로 말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험에서는 퍼센트 숫자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거든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오니까 법전 내용 그대로인 천분율 숫자로 외우셔야 돼요. 모의고사 시험 볼 때나 뭐 2.8%, 그 다음에 4% 이런 단어 씁니다. 하나 실전에서는 요 단어는 절대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으니까 천분율 그대로 아시기 위해서 제가 천분율로만 말한 겁니다. 퍼센트라는 숫자는 이제 안 쓸게요. 시험용으로 공부하셔야지 학문용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학문용으로서 공부하실 분은 학문용으로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공부량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요. 여기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천분율로 아시면 되는데 이 숫자가 왜 나왔겠는가? 원인을 봅시다. 원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이건 세법 개정된 연역에 있어요. 세법 개정된 연역에 대한 내용으로서 2010년에 대한 내용과 2011년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건데 2010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부동산을 취득했으면 부동산이란 재산이 증가되죠. 이 재산 증가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로서 적용됐어요. 그리고 재산 증가 원인은 따지지 않고 재산 증가만 이루어지면은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원인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00분의 20이에요. 매매에 의한 취득도 1000분의 20이 될 것이고 또 무상으로서 취득했다. 이것도 재산 증가 이루어지니까 1000분의 20.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 이루어진 거니까 1000분의 20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은 내 거다라고 소유권 등기합니다. 이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금은 등록세였는데 이 등록세에서는 등기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해줬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 납부하고 등록세로서 신고 납부하니까 납세음자에게 번거름이 있음으로써 그 번거름을 막기 위해서 2011년부터는 두 개를 합쳐요. 합쳐가지고 취득세 이렇게 나와져요. 취득세 이렇게 나와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등록세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여기 취득세가 이걸 대신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시켜 줄게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뭘 배웠겠냐면 앞 페이지 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21쪽 보세요. 21쪽 보시면 맨 위에서 동그라미 1번 취득세란 재산 증가력 가로해가지고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을 포함 나오죠. 이게 뭘까요?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뭘로 과세하겠다? 취득세로서 과세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예전으로 가볼 때에 예전에서 이 등록세에 대한 내용이 소유권 등기 원인마다 세율을 다르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보면은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갔습니다. 그럼 보면 여기에서 농지란 재산이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 등기하니까 1000분의 3. 합치니까요. 1000분의 23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거기서 기억 보세요. 기억 보니까 상속 농지 일대의 취득세 표준 세율은 1000분의 23 이렇게 적어졌죠. 1000분의 23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이 내용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시 예전 가볼 때 상속 원인으로서 농지 외 일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8이었어요. 1000분의 8이었으니까 볼 때 여기에서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 등기하니까 1000분의 8 합치면은요. 상속 농지 이외 취득은 1000분의 2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가볼 때에 유상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10이었고요. 유상 농지 외에 대한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0이었어요. 여기서 볼 때 농지 외란 재산이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내 거다 등기하니까 1000분의 20 합치면은요 1000분의 40 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 증가력에 뭘 포함시키겠다? 소유권 등기를 포함시켜서 취득세로 과세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했으면 재산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죠. 그럼 일반적 거래에 대한 내용은
요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같이 나오니까 일반적 거래 세율이다라는 말로서 표준 세율 그래요. 표준 세율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자산 증가액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1000분의 20으로서 고정화시켰죠. 모든 취득이 자산 증가되니까 1000분의 20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취득에 대해서 세율은 1000분의 20으로 고정화됐다는 뜻이에요. 저희들은 고정화됐다라는 내용으로서 법에서 정했다라는 내용으로서 기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세율로서 고정화시켰으니까 기준세율 그러겠죠.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으나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시켰어요. 그러면 결과적 내용으로서 합치면 요 1000분의 20은 중과 기준세율 단어로 표현합니다.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1000분의 20은 재산 증가력 세율이다. 라는 이유로서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먼저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이 1000분의 20에 대한 내용을 기억했으면 여기에 있는 분자 숫자를 기억하셔가지고 합치면 상속에 대한 내용과 유상 일대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1000분의 20에다가 이제 분자 숫자를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분자 숫자 3, 8, 10, 20을 외워두고 합치면은 상속 일대와 유상 일대의 표준세율이 외워지는 건데 여기에서 3, 8, 10, 20을 외우기 힘들다. 외우기 힘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연상에 의해서 외우시면 돼요. 연상하는 것은 하투 치나 하투 안 치나 잘 쓰는 말 38 광땡이다. 이걸로 연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광에 대한 내용을 장으로 바꿔요. 38 장땡이다. 장 하면은요. 하투에서 사슴 그려진 내용으로서 숫자로는 10이에요. 그래서 38 장땡 하면은 숫자로서 3, 8, 10, 20 이렇게 떠오를 수 있죠. 또 올랐으면 거기에서 3 하면은요 상자가 약간 보일 거예요. 약간 보이잖아요. 이렇게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소부터 시작하세요. 상소 시작하면 3 하면은 상속 농지는 3에다가 더하니까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28. 장 그러니까 10. 유상 농지는 10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30으로서 되고 땡이니까 더블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의 단위로서 유상 농지 외는 1000분의 40 됩니다. 이런 류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으로 와볼 때 예전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가 있어요. 보전 등기. 보전 등기란 말은 건축물에 대해서 첫 등기 올라간 거죠. 맨 첫 등기 올라간 거니까 이건 처음으로서 원시 취득이에요. 신축하게 되면 건축물이란 재산이 증가되고요. 그리고 내 거다고 등기하죠. 그래서 보전 등기할 때는 1000분의 8이었어요. 합치면은요. 1000분의 28. 그래서 원시 취득에 대해서 세율에 대한 것이 1000분의 28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1000분의 20은 이미 외워져 있어요. 이미 외워져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8 분자 숫자 8을 외우고요. 그리고 어땠을 때 더하겠다라는 데로서 요 보자를 띄어내요. 그러면 중국 음식에서 술안주하기 아주 좋은 거 연상할 수 있죠. 팔보채 나오잖아요. 또 술 못 드시면은요, 거기에서 뭘로 연상하시면 되냐면은 여성분 같은 경우는 술을 못 드실 거니까 연상하는 것은 이제 패션으로서 연상하시면 돼요. 7보 바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8보 바지 그래서요. 그러면 충분하게 알 수 있겠죠. 팔보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니까 보존 뭐예요? 원시 취득에 대한 내용은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로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예전 가볼 때에 예전에서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천문의 8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사업자 이외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면 천문의 15였어요. 여기서 증여 받았음으로써 재산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는 천문의 28. 증여만 나왔다면 그때는 재산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니까 15에다가 더함으로써 천문의 35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에 이 천문의 20은 이미 외워져 있어요. 머릿속에 외워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분자 숫자 8에 대한 내용과 15 이 내용을 연상에 의해서 외워두시면 돼요. 연상하는 것은 우리나라 독립은 무상 독립하십시오. 무상 독립은 아니나 무상 독립으로 아시라는 얘기예요. 무상 독립 이렇게 알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무상 단어 아니면 증여 이 단어 나왔으면 광복절 하시면 되겠죠. 광복절 며칠입니까? 네, 8월 15일 되죠. 8월 15일 돼요. 그러면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그때는 8에다가 천문의 20을 더함으로써 천문의 28. 비영리 사업자 단어가 없다면 단순하게 증여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15에다 더함으로써 천문의 35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상 독립의 대가로서 남한, 북한 나눠져요. 2분 되는데 3분 된다 합시다. 3분 된다. 3분 된다 이랬으면 자 여기에서 분할을 넣으면서 표준세일 물어본다면 3에다가 외워뒀던 거 천문의 20을 더해주면 천문의 23 되겠죠. 공유물 분할, 합의물의 분할 이렇게 나왔으면 분할 3분 된다 표준세일 물어봤을 때 천문의 23으로서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주택 경기가 하도 침체가 됨으로 인해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상 단어로서 주택을 취득했으면 그때는 세율을 낮춰줍니다.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었겠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택을 사라고 부추겼다. 이걸로 연상합시다. 사라고 하니까 어떤 단어가 튀어나올까요? 유상 나오죠? 뭘 사라고? 주택을 사라고. 그러니까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다고 한다면 연상하는 것은 1, 2, 3 하세요. 1, 2, 3 이렇게 연상하여서 볼 때 취득가액이 6억이었으면 원이니까 천문의 10 9억이었으면 2 천문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천문의 30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용에 표준세율에 대한 내용들 다 암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리를 해주면 중과 기준세율은 재산 증가력 세율로서 천분의 20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고 38장땡이다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농지는 3 천분의 23 상속농지 외는 8 천분의 28 유상농지는 10에다가 더하니까 천분의 30 유상농지 외는 땡이니까 더블 천분의 20 더하기 천분의 20으로서 천분의 40 그리고 팔보채 보존 원시 취득은 8에다가 천분의 20을 더하니까 천분의 28로 될 것이고 증여 아니면 무상 이만 나왔으면 빨리 떠오른 것은 광복절 8월 15일 또 올랐으면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었을 때 8에다가 더함으로써 천분의 28 비영리 사업자 단어 없이 증여 이렇게만 나왔다면 농지, 농지외를 다 포함시켜서 천분의 35
15에다 더하니까요. 그건 늘어서 하시면 되고 3분 된다. 분할 나오면서 표준세율 물어본다면 1000분의 23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택을 사라고 부축했다. 사라고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가 둘 다 있으면 1, 2, 3 6억 있으면 1, 1000분의 10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였으면 이하하면 앞에 숫자 포함되니까 9억으로 하시면 돼요.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1000분의 30 그래서 1, 2, 3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웠다 치고 이 내용을 이제 확인 들어간 것으로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금방 외워져요. 자, 거기에서 문제 2번 봅시다. 문제 2번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뭐 물어봤습니까? 표준세율. 물어봤던 거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자료 보니까 상속 농지 3, 1000분의 23 맞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분할 나왔죠? 3분 된다. 3에다 더하니까 1000분의 23 맞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8보채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맞죠? 그 다음에 니을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비영리 사업자 그리고 무상 이 넣었으니까 증여죠. 광복절 8월 15일에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가 있으니까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함으로써 1000분의 28 다 맞나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연간 문제 갑시다. 연간 문제에서 5번 보죠. 취득세 다시 물어보십시오. 뭔데? 예? 상속 외의 무상이니까 증여겠죠.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잖아요. 국어 공부합시다.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보죠. 상속 외의 무상이니까 요 무상은요 뭘 말했을까요? 증여. 무상은 원래는 이게 상속인 경우도 무상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도 무상이에요. 그럼 여기 요 무상에 대한 내용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상속 단어도 있고 증여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앞에다가 상속 왜 그랬잖아요. 상속 왜 상속은 빠지고 이걸 말하잖아요. 증여 말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상 단어 나오면은 그냥 증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거의 취득세 취득 시기 설명할 때 무상 밑에다가 적으라고 했잖아요. 니 거는 뭐였어요? 증여.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상 단어 나오면 생각하는 순간에 증여 그러세요. 증여하고 그리고 비영리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어디다 더할까요? 8에다가 더하게 되면은 1000분의 28 되겠죠. 예? 비영리 사업자란 말이 있잖아요. 자, 앞에 여기에서 여기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비영리 사업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증여 넣으면서 비영리 사업자 단어 있으니까 8에다가 더한다는 거예요. 1000분의 28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연간 문제 풀어줄게요.